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크립토 마켓의 가격에 지난해의 소름이 조금은 가시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6% 상승한 27,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도 6% 상승한 1,81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3.72% 상승한 0.3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5.3%, 18.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61%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 증시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9% 하락, S&P 500도 1.10%, 나스닥 100,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0.49%, 0.74%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전날 대비 마이너스 0.55% 하락한 모습, 환율은 1,309원으로 전날 대비 0.23%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의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뉴욕 증시의 경우는 은행권의 불안감이 지속이 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와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서 이 분위기는 더욱 냉각이 되었는데요.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전날보다 25% 하락한 25.61달러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날 10%가량 반등했던 주가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죠. 이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등 11개의 미국 대형 은행들은 전날 퍼스트 리퍼블릭에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하는 형태로 지원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러나 장 마감 후에 이 회사가 배당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의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입이 전염 위기를 확산하는 역할만 키웠다라고 맹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크먼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퍼스트 리퍼블릭의 디폴트 위험이 대형 은행들로 확산하고 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잘못된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 전이 위험을 확산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경우는 뱅크런 이후의 승자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폴리티코의 경우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티코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주간 20% 이상 상승했다면서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의 무렵에 정부와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컴퓨터 코드로 탄생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패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패자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암호화폐 친화 은행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 친화 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과 시그니처 뱅크의 폐쇄로 현금 유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미국 정부 당국의 이 지지부진한 규제 문제를 꼽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중국, 이 홍콩의 비트코인 규제의 진척 속도보다 더욱 늦는 상태이죠. 이에 규제 관련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지난 15일 대한민국 강남에서 열린 정책 서밋에서 리플사의 아태 지역 총괄이 직접 참여한 것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밋을 통해 한국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오늘 SEC와 소송 영향 미미 한국 시장 확대 예정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SEC와 소송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리플 사업의 90%는 미국 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시가총액 세계 6위인 리플이 한국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인데 지난 15일 서울 조선 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리플 TRM 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 참석한 이 브루스 앤트위슬 리플 아테밋 중동 북아프리카 이 지역 총괄은 지난 2년간 한국에서 개최한 서밋이 한국 시장에 대한 리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2017년 SBI 홀딩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후 오랫동안 사업 활동을 해왔다. 이 센트비와 같은 한국 고객사도 있다. 한국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리플렛에는 국내 기업들도 파트너사로 현재 합류한 상태인데요. 이 코인원 트랜스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패스, 와이발리 등 8개사 등이 있습니다. 리플은 차후 이를 더 확장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날 리플과 서밋을 공동 주최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 TRM 랩스도 한국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에리 레드보드 TRM 랩스 법률 및 정부관계 담당 총괄은 TRM 랩스는 후발주자인 만큼 멀티체인, 크로스체인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현재 범죄자들은 여러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자산을 탈취하는데 TRM 랩스는 하나의 도구만으로 그런 흐름을 모두 추적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전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그마한 땅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이죠. 인구수 대비 어마어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현재 리플사와 SEC 관련 소송 또한 순조롭게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연내로 확대해서 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송으로 인해 미국 내 비즈니스가 물론 제한이 있지만 이미 2년도 더 지났기 때문에 이 소송으로 인한 리플사의 비즈니스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하였네요.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리플사뿐만 아니라 XRP의 가치가 얼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이번 한 주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인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암호화폐 기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 미국 주요 은행 기관 이 세 곳이 모두 자발적 청산에 들어가거나 규제 당국에 의해 법정 관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온체인과 시장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영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지금 너무 작죠?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가격 추이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입니다. 지난 2022년 5월이죠. 루나 테라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변동성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USDC의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USDC의 경우는 최저 0.88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다이도 0.89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이의 경우는 약 65%가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제미니의 GUSD와 팍소스의 USDP 모두 1달러를 약간 밑돌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BUSD와 테더의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었었는데 특히 테더의 경우는 1.01에서 1.03달러 사이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가운데 이 테더가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죠. 2020년 이후 다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그중 USDC가 직접 담보의 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유니스왑 유동성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다이 담보 중 USDC가 차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합니다. 이번 사태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이 다이와 기존 은행 시스템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었는데요. 이 미국 은행의 문제가 USDC의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다이도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의 테더의 점유율은 2020년 중반 이후 계속 하락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최근 BUSD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이번 주 USDC에 대한 우려로 테더의 점유율은 57%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이 BUSD는 최근 몇 달 동안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발행사인 팍소스가 미 정부 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 신규 발행을 중단하면서 지난해 11월 16.6%에서 현재 6.8%로 감소하게 되었죠.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자본 유입 및 유출을 추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통상 자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메이저 코인 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흐르게 되는데 따라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을 조합하면 자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산하면 전체 시장의 가치는 약 6,770억 달러인데 이는 1년 전 8,510억 달러로 최고 가치를 기록한 것보다 약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56.4%, 이더리움은 24.5%, 주요 스테이블 코인이 17.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30일 변동 기준 지난달은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순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약 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는데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약 59억 7천만 달러의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80%는 스테이블 코인 상환, 나머지 20%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현 손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선물 청산 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는 숏스퀴즈가 발생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 19,800달러까지 하락을 하면서 약 8,5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후 가격이 22,000달러 이상으로 회복하자 약 1,900만 달러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가 점점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이었던 미국 은행 세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패깅이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미 금융당국의 전액 예금 보장 소식에 다시 회복을 하게 되었죠. 이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로 옮기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셀프 커스터디로 옮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발생한 FTX 사태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59억 달러의 순자본이 유출되었는데요. 이번 은행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전통금융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왜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세상에 나타났는지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 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4포인트를 기록하며 이 중립에서 탐욕 단계로 다시금 넘어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5를 넘어섰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란 전체 마켓에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시장 장악력이 워낙 커서 이 크립토 윈터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려 70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워낙 많이 커졌고 알트도 늘어나면서 크립토 윈터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은 그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몰락과 최근 BUSD에 문제가 생기면서 스테이블 코인 비중이 줄었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주에서 2주 전만 하더라도 2만 달러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은 걱정을 해야 했는데 현재는 3만 달러 돌파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정말 무섭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 총 10위권 코인 대부분이 현재 1%대의 김치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김프를 잘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많은데 일단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김프가 상당히 유용하죠. 이 김프라는 게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종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하면 수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1년 불장에서도 좋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17%씩 갔었습니다. 그럴 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기만 해도 이 마진의 17%나 추가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김프가 적거나 역부일 때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내보내고 김프가 커지면 국내로 자금을 이동시키죠. 이번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등의 사태로 인해 이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의 신규 생성 주소가 100만 개나 생겼기 때문인데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하면 금이나 이 원자재보다는 비트코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뱅크런이 일어나면 현금을 과연 어디에 보관하게 될까요? 이제 통상 더 우량한 은행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미국은 예금을 25만 달러까지 보장을 하지만 이 국내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금 또는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결국은 오르는 자산이자 누군가 파산해도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형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